근래 외국 친구들 그리고 해외에 10주년 살고 있는 지인들의 말을 들으면 한국의 존재감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20년 전 미국 LA와 샌프란시스코에 출장 갔을 때 저를 보고 외국 친구들은 사진사 때 일본 사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버스를 타서도 동행인이 신기했는지 뚱뚱한 어떤 아저씨가 빙긋이 웃으며 일본 사람 아니냐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슷한 시기에 대만과 홍콩에 갔을 때도 백화점에서 시장에서 거래 사람들은 그나마 한국 코리아를 조금은 아는 듯 했지만 삼성과 LG는 알아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이때 당시에도 거의 존재 가치가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나마 기자나 무역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은 남북한 전쟁이 휴전 중인 나라, 전투적인 노동운동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 말해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4, 5년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해외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점점 크고 다양한 이슈를 동반하면서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진단키트가 120개국 이상에 수출되면서 영화, 게임, 음악, 음식 문화의 세계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브랜드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게 되었고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든지 자동차 덤핑 등이 해외 언론에 오르내리며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았던 모습이었고 대기업들도 이러하니 그 피해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했습니다. 국가 브랜드 명품 하면 곧바로 우리는 독일 등 프랑스 이런 나라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실체를 다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그럼 그렇지 아직 멀었어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늘 그렇듯 정부 탓, 기업 탓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곧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미래 자녀들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다는 것을 모르고 말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이 그러나 다시 뜨겁게 재점화되는 현상들은 킹덤과 부산행 등이 세계적인 플랫폼 넷플릭스 톱10에 오르면서 이슈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유럽에서 황금종려상과 미국에서 오스카 사관왕 등 믿지 못할 역대 최고의 상들을 휩쓰는가 하면 일본에서조차 아카데미 상에서 한국 여배우 심경씨가 아베의 사학비리 영화 신문기자에서 여우주연상을 타는 기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올해 전세계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이 선진사회 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라는 요인이 강렬하게 부각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확실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생산품의 70%를 러시아와 중동, 동아시아에 수출하던 어느 중견 회사는 5년 전부터는 중동 바이어의 요청으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 수출 제품에 태극기 문양을 넣었고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도 전면에 붙였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이집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제품에 한국이라는 글자도 한글로 그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수입 업체의 마케팅 부서에서도 현재 코리아 마케팅이 최적기로 보고 있으며 이것이 최근 제대로 맞아떨어지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글자 등을 전면에 붙이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공기청정기 판매는 올해 1분기 지난해 대비 7배가량 증가했고 요즘은 한국산 제품이라면 3배 이상의 값을 더 쳐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미래학계 대부 짐 데이터 하와이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주목받는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리더가 될 수 있으며 이끌어가라. 대중문화로 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리더십이 있는 최초의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미래학자들 사이에서는 꿈의 사회라고 부르는 사회가 있는데 이 꿈의 사회로 진입한 최초의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짐 데이터 교수는 다음의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추정할 수 있는 리더가 세계에는 없다.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리더가 돼서 최초로 세계를 한번 이끌어 봐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이상 미스터 12TV였습니다.